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체의 생산성. 순소득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순소득률은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분의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죠. 곱하기 100%. 순소득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정 기간 판매 금액에 비용을 빼면 이제 순소득이 나오는 건데, 그래요. 이 식을 제시한 이유가 있겠죠. 이 생산성이란 게 뭔가, 뭐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는 알겠지만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식을 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려면 우선 식에서 순소득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증가하면 순소득률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는 작아지는 경우. 극대화되는 경우는 분자는 커지는데 분모는 작아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비용이 증가해도 순소득이 증가하면서 순소득률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순소득이 감소하지만 비용도 감소하면서 순소득률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요.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겠죠. 완전하게 알려면. 그러면서 생산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식에서 순소득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커지면 순소득률은 커진다. 얘기했죠.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 비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판매 금액 빼기 비용이 순소득이라 했잖아요. 순소득이 커지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시장에서 절로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체의 경영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요. 특별히 비용은 뭐 이렇게 더 들진 않는데 경영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죠. 판매처를 유통망을 넓힌다거나 이래서 원래 하는 일이니까. 시장에서 절로 일어나는 경우는 시장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사업체의 경영에 의해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판매량이 증가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체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언가 좀 방식을 바꿨더니만 판매량이 증가하더라.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런 거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나요? 생산량을 늘리면 되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일하다 보면 뭐 새로운 기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공짜로 얻는 거죠. 생산자들이 이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혁신인 거죠. 혹은 숙련이 되잖아요. 기술과 숙련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을 판매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통상 뭐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뭐 활동을 제공하면 동일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생산물 같은 거 어떤가요? 기술과 숙련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비용도 증가하잖아요. 투입되는 원료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수소득이 그대로인데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순소득률은 커진다.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는 경우죠. 투입되는 작업수단의 가격과 임금이 하락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와 같이 시장효과이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투입되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임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원료도 있고 원료 가격이 하락을 해요. 판매 금액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순소득률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시장효과와 무관하게 사업체의 경영에 의해 작업수단의 가격과 임금비가 하락할 수 있다. 혁신을 통해서 그런 거죠. 이러한 경우 사업체 역시 사업체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임금은 그대로 있느라 더 올라가요. 근데 혁신을 통해서 기술이나 숙련 혹은 뛰어난 작업수단을 동원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요.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 거죠. 작업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낭비를 줄인다. 그것도 일종의 혁신으로 볼 수 있겠죠. 분모를 줄이는 거죠.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커지면서 순소득률이 커질 수도 있다. 둘 다 증가하면서도 순소득이 커질 수 있다. 앞에 거는 그냥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죠. 약간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이 500만 원인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순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500만 원 곱하기 100은 20%. 그렇죠. 순소득률이 20% 된다. 위식에서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각각 100만 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순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각각 100만 원씩 증가해요. 똑같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금액이 증가하니까 20%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0만 원 분의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3%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죠. 즉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률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할 때 순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순소득률이 같아지는지 살펴보자. 어떻게 구하나요? 어느 정도 증가하면 20%가 될까? 어렵지 않잖아요. 600만 원 분의 X는 20%더라. 비용분의 순소득률이 그렇죠. X는 120만 원이 증가하면 되더라. 그래요. 120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만 증가하면 되나요? 1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20만 원만 추가로 증가하면 순소득률이 120%가 된다 이 말이죠. 비용이 100만 원 증가했을 때 순소득이 20만 원만 증가해도 순소득률이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순소득률이 감소하더라도 순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소득이 10만원 증가하면 순소득률은 18.4%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사업체가 얻는 이익이 커졌다. 통상 사업체는 순소득이 커지는 이상 투자를 늘린다.
순소득이 0원이 되는 지점까지 자본이 투입된다고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어떤 게 현명한지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는 순소득률이 감소하면 투자 안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순소득률이 감소해도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00만원 분에 예를 들어서 600만원, 순소득이 오히려 더 크다. 비용보다 120%죠. 똑같이 100만원씩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식에서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각각 100만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순소득률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500만원 플러스 100만원 분에 6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100% 하면 116%. 똑같이 100만원씩 증가시켰는데 감소하네? 순소득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뭘 할 수 있나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똑같은 금액을 증가시키면 분자 분모에 크게 증가하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똑같이 증가시키면 오히려 감소하더라.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소득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순소득률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사업체는 없다. 즉 순소득률이 감소가 곧 생산성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소득률 100% 이상의 사업체를 예로 드니 비현실적인 과정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업체들 역시 실존하니 비현실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냐? 뭐 있다는 거예요. 비용보다 순소득이 더 큰 경우. KG는 2021년 298억을 투입했는데 순소득 639억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규모가 큰 기업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생긴다는 거예요. 2021년 보면 애플은 1000억 이상 투자해서 2000억 벌었다고 하죠. 구글도 그렇고 수익은 비공개한다죠. 100% 이상 달성했다.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급한 것처럼 투입되는 비용을 증가시켜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의 방식을 답습한 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순소득을 증가시킨 경우를 생산성 강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자본 투입량을 늘려서 순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런 걸 가지고 뭐 생산성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아는 경영 기법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순소득이 커지더라. 또 그런 것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누구나 좀 다 아는 거죠. 어느 정도 소득이 나면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늘려서 소득의 크기를 증가시키죠. 통상 누구나 다 알고 맞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비용을 더 투입하면서 생산 방식에 혁신을 일으킨다거나 상품의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유통망을 확대하여 순소득을 증가시켰다면 이는 생산성을 증가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을 증가시켜도 순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률이 감소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비용과 판매 금액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런 경우는 흔하죠. 순소득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맞는 경영 기법이냐, 순소득을 극대화하는 게 맞는 기법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이 500만 원인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판매 금액은 600만 원이 된다. 판매 금액에서 사업체의 총 비용을 뺀 값이 순소득이기 때문이다. 100만 원의 비용을 더 투입시켰는데 판매 금액이 그대로면 순소득은 0원이 된다. 그렇죠. 판매 금액과 순소득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100만 원을 투입시켰어요. 판매 금액이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순소득은 제로가 되겠죠. 판매 금액도 100만 원 이상 늘어나야지 비로소 순소득이 생기는 거죠. 100만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비용을 더 투입시켰는데 판매 금액이 그대로면 순소득은 0원이 된다. 순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해야 된다. 판매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증가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판매 금액이 80만 원만 증가하면 순소득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소한다. 판매 금액에서 비용을 뺀 게 순소득이니까 그러하죠. 하여간 비용을 100만 원 더 투입하면 판매 금액은 100만 원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처음 투자하면 판매 금액이 130만 원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투자할 때는 기본 단위가 있죠. 1000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단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0억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다. 작업수당 구매나 뭐 이 사람 고용하는 거나 그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위를 넘어서야 투자가 가능하죠.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10억은 일반인에게 작은 돈이 아니지만 큰 기업에는 뭐 10억 투자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투자 단위가 아닌 거죠. 또한 투자를 증가시킬수록 판매 금액은 10만원씩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입해 순소득이 극대화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투자를 증가시킬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판매 금액을 증가시켰더니만, 비용 증가시켰더니만 판매 금액이 증가시킬 때마다 감소하더라.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요. 구매력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구매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좀 복잡한 문제니까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500만원 비용을 100만원씩 늘려보는 거죠.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처음에 판매금 130 증가하고, 다음 120 증가하고, 110 증가하고, 100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감소하겠죠. 이제 90, 80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판매 금액 증가폭은 어떻게 되냐?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이렇게 되죠. 가정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구매력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순소득은 100에서 이 경우는 130, 30 증가했죠. 여기는 120, 여기는 이제 순소득이 120 증가했죠. 850에서 700 빼면 그래요. 전체는 150이고 판매 금액 증가폭은 120이죠. 순소득은 150으로 증가했죠. 판매 금액 증가폭은 110인데 순소득은 160으로 증가했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이죠. 그럼 어디까지 투자해야 될까요? 3회까지 투자해야 되죠. 4회는 순소득이 그대로인데 자금만 더 투입됐잖아요. 100만원이 예금해 놓으면 이자 받는데 3회까지가 맞는 거죠.
5회째 되면 이제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판매 금액 100을 투입했는데 판매 금액이 90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60까지 감소하죠. 8회까지 하면. 1300 투자했는데 60 얻을 바에야 800만 투자하고 160 얻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늘리면 순소득이 커지겠지.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지 또 꼭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13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800만 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번째 투자하게 되면 판매 금액이 증가하지만 순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3회까지는 160인데 4회는 또 마찬가지로 160이죠. 즉 세 번째 투자는 결과와 같다. 하지만 세 번째 투자와 네 번째 투자는 순소득이 같지만 같은 투자가 아니다. 세 번째 투자에서 멈추면 100만 원을 가지고서 다른 데 투자하여 어떤 식으로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비수단이나 비상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투자까지 진행하고 추가 투자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감소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면 100만 원씩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소득이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정확히 계산하면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요. 그래야 순소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1년에 100만 원씩 차례로 투자한다. 1년에 100만 원씩 차례로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첫째는 기준이 되는 해보다 30만 원의 추가 순소득을 얻고, 둘째는 기준이 되는 해보다 50만 원의 추가 순소득을 얻고, 셋째는 기준이 되는 해보다 60만 원의 추가 순소득을 얻게 된다. 3년간 추가로 얻게 되는 소득은 140만 원이다. 반면에 한꺼번에 300만 원을 투입하면 3년간 추가로 얻게 되는 소득은 180으로 40만 원이 더 많다. 처음부터 그냥 300을 투입해버리면 증가되는 걸 확인하면서 얻게 되는 순소득보다 더 크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이와 같이 추가로 투자할 때마다 순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하는데 7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순소득은 그대로이며 그 이상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추가로 투자할 때마다 순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구매력과 가격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니 생산과 소비 3부 시장편에서 다루도록 한다. 하여간 그래요. 사업체는 순소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 투자로 인해서 순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체 판매 원리에서 한진해운 살펴봤잖아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니까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소 구간에, 실적이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 버리죠. 무리한 투자가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소득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였죠. 이제 그런 생각도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순소득률이 그대로 있는데 순소득이 극대화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순소득률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순소득률이 높다. 이 말은 사업체의 위험이 덜하다는 거예요.
위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순소득률이 작아진다. 이거는 위험이 커진다는 말인 거예요. 그 순소득률을 희생하면서 소득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이제 반면에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더 감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소득 극대화만이 경영의 최고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순소득은 판매 금액 빼기 뭐라 했나요? 비용이라 했죠. 20%짜리가 했어요. 500만원, 100만원. 판매 금액은 뭔가요? 상품 가격분의 판매량이죠. 상품 가격이 10% 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20% 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뭐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떨어지면 이익이 안 나죠. 500만원 분에 600만원, 투입 비용은 500만원인데 순소득 600만원이에요. 판매 금액은 1100만원이죠. 상품 가격이 50%가 하락해도 이익이 나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경영 전략이 맞느냐? 정답인 경영 전략은 뭐냐? 뭘까요? 위험이 닥쳤을 때 상품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20% 하락하더라. 그 순소득률 20% 유지해야지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더라. 그러면 순소득률 20%를 유지하면서 순소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참된 전략이지, 단순히 순소득이 극대화 될 때까지 뭐랬나요? 비용을 늘리는 전략.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순소득률을 감소하는 거죠. 그래요. 그 전략은 아닐 수 있다. 순소득은 극대화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때 순소득률 20%였는데 20%가 안 되죠.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죠. 하여간 위험에 노출되면 좋은 게 아니다. 연속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가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연속 적자가 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순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다 보면 무리하게 투자해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적절하게 투자했다 하더라도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항상 좋을 때만 있고 나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빠지기 시작하면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소득의 크기와 투자의 크기가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 72에서 1300만원을 투입하면 60만원이 순소득을 얻지만 투입 비용을 100만원 감소시키면 순소득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1300만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을 100만원 줄여요. 오히려 순소득이 증가하죠. 그 투자를 증가시키면 무조건 순소득이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식은 항상 정답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입 비용을 600만 원으로 대폭 감소시키면 순소득은 160만 원으로 극대화된다.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켜 순소득을 증가시키니 이는 생산성 강화에 속한다. 이거 뭐 좀 아닌데?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오히려 순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생산성 증가인가요? 아닌가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서 순소득을 증가시키니까 이런 거 알기도 어렵잖아요. 생산성 강화로 볼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켜서 제거해서 순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생산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혹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있잖아요. 순소득을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생산성 강화가 아닐까. 근데 뭐 순소득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또 위험이 커지잖아요. 단순히 순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게 생산성 강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것이 생산성 증가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좀 탐구를 하다가 규정하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